아미타 열애도를 비롯한 세계적인 고려 불교 예술품을 만날 수 있는 대고려전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한국 전통불화의 맥을 잇고 있는 일선문도회가 불교미술 저변 확대를 위한 대규모 전시물을 선보였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국회 정각회장인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을 만났습니다. 춥고 힘든 겨울나기에 들어간 이웃들을 위해 전북 지역 불교계가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서울시가 사람과 골목을 중심에 두고 행정 서비스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각범의 화쟁 토론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 방안을 독일의 사례로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이탈리아가 소장한 불화 아미타 열애도를 비롯한 고려시대의 세계적 걸작품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불교 문화가 가장 찬란히 꽃피었던 천년을 돌아보는 대고려전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 말 14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아미타 열애도. 이탈리아 동양예술박물관이 소장한 독존 형식의 이 불화는 전 세계에 10점도 남지 않은 희귀한 걸작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특별한 후원으로 잠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920년 전 새겨진 화엄경 목판, 가장 오래된 고려 대장경판으로 합천 해인사에 가도 직접 볼 수 없었던 성보입니다. 찬란했던 고려 불교의 유산인 이들 세계적 예술품을 한 곳에 모은 대고려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힘을 재확인하고 통합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충남 청양 장곡사의 약사열의 좌상은 1000명의 승속이 함께 발원한 보물입니다. 10m가 넘는 발원문엔 병마가 비껴가길 기원했던 700년 전 고려인의 염원이 담겼습니다. 합천 해인사가 간직해온 국내 유일의 승려 초상 조각상, 희랑대사 좌상도 빼놓을 수 없는 유물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 희랑대사 좌상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양조선중앙역사박물관 왕건상의 대여가 성사될 경우에 대비해 일단 옆자리를 비워두고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대적 정신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희랑대사상 그리고 왕건상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을 하나의 이 전시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게 우리 국민들의 관심, 여망 이런 것들을 담아서 조만간에 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엔 국내외 45개 기관이 450여 점의 고려 유물을 출품했는데 국보만 19건, 보물이 33건에 이릅니다. 고려 수도 개경, 불교 사찰, 고려인이 즐겨 마신 차, 고려가 이룩한 뛰어난 기술과 디자인이란 4가지 소주제로 구성됐는데 고려 불화를 비롯해 불상과 목판 대장경 등 불교 유물이 상당합니다. 전시품 규모는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고려시대 유물전으론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고래 불교 문화와 더불어 올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산사 한국의 산지 성원과 같이 1000년을 넘게 이어온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과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개막 행사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천태종 전 총무원장 충광 스님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독창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고려 불교를 함께 느꼈습니다. 불교를 국교로 삼아 주변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소통하려 했던 고려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고려전은 내년 3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지난 9월 시작한 강화도 흥왕리 고려 이궁터 발굴 조사를 통해 고려 후기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터와 석축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흥왕리 이궁은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한 강도 시기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강화읍에 조성된 고려 궁지에서 남쪽으로 약 17km 떨어져 있습니다. 고려 고정 46년 산에 궁궐을 지으면 국가기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교사랑 경유의 진원에 따라 세웠다고 알려졌습니다. 2000년 선문대 고고연구소가 지표조사를 진행해 궁궐 서쪽 경계로 판단되는 축대를 찾아냈지만 발굴조사로 건물터가 드러나기는 처음입니다. 한국 전통 불화의 맥을 잇고 있는 일섭문도회가 불교 미술 저변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초대 일섭스님 작품부터 중요 무형문화재로 활동하고 있는 불모의 작품들이 대규모로 서울에서 선보였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색색의 헝겊이 풀리면서 제3회 불교미술 일섭문도전의 막이 오릅니다. 근데 불교미술의 선구자 일섭스님이 그린 석가모니 후불탱화와 무형문화재 석정스님의 아미타 후불탱, 일섭스님 직계부터 5대 제자까지 82명의 제자들의 작품이 사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는 9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불화조각 단청은 물론 전통복식과 현대적 기법의 불교 회화까지 문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문화재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시회는 그 노력의 결실이 펼쳐 보이는 자리임과 동시에 불교미술 저변 확산을 위한 자리입니다. 전국 명찰에 유수의 작품들을 남긴 일섭스님은 1970년 불교미술 최초로 중요 무형문화재 단청장에 지정됐습니다. 조선 후기 대표 불화가 유성스님의 화풍을 금오스님과 보응스님을 통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회원수 300여 명에 달하는 일섭문도회는 무형문화재만 18명을 배출하면서 한국의 불교 미술계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에 있어 불교 미술의 전통과 맥은 매우 소중합니다. 불화장 석정스님을 비롯하여 제3대, 4대째 이어가고 있는 300여 문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통 불교 미술을 더 좀 진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마련해서 지원을 듬뿍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쪽에 더 많은 관심 가지고 배워서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사찰 밖으로 나온 예술성과 대중성 높은 작품들이 선보인 일섭문도전은 불교미술의 저변 확대와 전통문화 계승 방안을 생각하게 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내일 오후 2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교의 미래, 대불련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제77차 포교정책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연찬회에서는 대학생 포교의 중심인 대불련 활성화를 위해 대불련의 현황과 각 단위별 대응 방안을 점검하게 됩니다. 조용석 대불련 지도위원장이 대불련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최승태 대불련 초흥동문회 전법지원단장이 대불련 활성화를 위한 동문회의 역할과 방안을 발제합니다. 또한 대불련 서울지역 지도법사 효록스님과 순천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도운스님, 정세환 대불련 충북지부장, 문지영 제주교대 불교학생회장, 한승희 미래세대위원회 담당 행정관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국 참선 수행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참불선언 선언장 각산 스님이 BBS 불교방송 경영자문위원으로 활동합니다. 각산 스님은 어제 BBS에서 선상신 BBS 사장으로부터 경영자문위원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각산 스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공익방송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불교계도 유일한 공익방송이자 종합언론사인 불교방송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산 스님은 이어 BBS와 맺은 소중한 인연을 잘 살려서 방송 포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선상신 BBS 사장은 3년 전 사장 취임 후 BBS가 펼친 첫 외부 행사가 각산 스님과 손을 잡은 세계 명상대전이었으며 방송국이 힘들었던 당시 참불선언의 후원이 큰 힘이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최근 개최한 만공의 3주년 음악회와 관련 방송에 감동받은 불자들의 만공의 동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이자 TV 프로그램 회사면서 종합언론사인 BBS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불자들의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 기획보도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순서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 의원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을 최선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신신 깊은 불자 집안에서 태어난 주호영 의원에게 불교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유년 시절 경북 울진의 독림사에서 뛰어놀며 불교와 자연스럽게 연을 맺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읍내로 이사를 오면서 이사 온 곳이 바로 울진 독림사라는 절의 바로 앞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림사 대웅전 앞 마당이 제 놀이터였죠. 대구의 조계종 종립학교 능인고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한 주 의원은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1985년 월탄 스님에게 좌우라는 법명으로 계를 받았습니다. 정치권에 몸담아 어느덧 4선의 중진 의원이 된 지금 주 의원에게 불교는 곧 생활입니다. 책장 한 켠을 불교 서적으로 가득 채워놓고 틈날 때마다 교리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 건너 BBS 불교 방송을 매주 찾아 진흥원의 각종 불교 강좌도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신행 활동에 매진하다 보니 주 의원이 머무는 곳은 말 그대로 작은 법당이 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부처님 말씀을 의정 활동에 자주 인용하는 정치인으로도 유명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주호영 의원이 불자니까 자꾸 불교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치의 목표나 그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요익 중생이라든지 화쟁 사상이라든지 동체 대비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정치가 지향하는 바거든요. 국회 불자 의원들의 모임 정각회의 20대 국회 전반기 회장을 맡아 척박한 여의도 정치권에 불법을 홍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매달 정각회 정기법회의 내용을 기존의 경전 중심에서 주제별 법문으로 바꿔 회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부처님 오신 날 국회 봉축탑 점등식 행사에 국회의장을 처음으로 참석시켰고 규모를 의미에 걸맞게 확대시키는 데에도 역할을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원행스님 체제 이후 최대 화두인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정각회장 임기 내에 바로잡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지 성원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건물만으로 문화유산을 한 것이 아니라 1000년 넘게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삶의 터전으로 갖고 온 점을 높이 평가했거든요. 세계자연보전협회의 규정에 보면 공원화하는데도 정착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정착민은 공원 안에서 토지 이용의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침해되고 있는 거죠. 개인의 삶뿐 아니라 정치 활동에서도 불자임을 당당하게 밝히는 주호영 의원의 깊은 불심에는 공전과 조화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이 불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덕목이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걸 새기고 또 기회 있으면 이야기를 하죠.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불교 서술 내용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서술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내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208호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제와 내용 검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지난 2013년 역사교과서 세미나를 시작으로 2014년 윤리교과서 세미나, 2015년 사회교과서 세미나를 열어 교과서에 서술된 불교 관련 내용의 오류를 점검하고 이를 관계부처와 출판사에 알려 잘못된 기술을 바로잡는 데 힘써왔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청소년에게 불교 역사를 제대로 알릴 교양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 9월 청소년을 위한 우리 불교사가 출간됐습니다. 제주도 난민이 처한 현황과 난민 정책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제주 지역 불교계 주도로 마련됐습니다.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는 난민, 이주민, 제노포비아, 그리고 종교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지구상의 모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그 고통을 덜어주고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난민들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음사 포교국장 무원 스님은 난민 문제와 관련한 종교인의 역할을 발표하면서 난민 문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범 예멘 난민 돕기 제주불교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입국했을 때부터 제주불교계가 벌여온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불교세가 약한 곳이지만 소외계층을 돕는 자비행만큼은 뜨겁습니다. 춥고 힘든 겨울나기를 해야 할 이웃들을 위해 전북 지역 불교계가 펼치고 있는 활동을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도청 다목적 광장에 길게 늘어선 천막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태고종 전북교구를 비롯해 4대 종교 봉사자와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현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종교계가 함께 했습니다. 기업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또 그들이 행복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김장 나눔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에 가랑비까지 내리면서 몸을 움츠리게 한 날씨지만 봉사자들의 표정은 밝고 환합니다. 준비된 절인 배추와 양념향이 군침을 돋구고 김장 속을 넣는 솜씨에는 능숙함이 배어납니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의 부인 오경진 여사는 태고종 전북 종무원장 진성 스님과 나란히 손을 보태고 함께한 봉사자들은 덩달아 신이 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태고종 교구에서 직접 참여해서 봉사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서 너무도 기쁘고 열심히 해서 돕고 어르신들 위해서 열심히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2,500kg은 종교계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 25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이에 앞서 전북 순창불교사합연합회는 민관군경 문화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열고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배구와 족구,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패기 넘치고 건강한 젊음으로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감동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민간 군경이 우정과 화합으로 좋은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악한 교세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북 불교계. 이번에는 지역 공동체와의 다양한 연대를 통해 전북 불교의 재도약을 이끄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서울시가 민선 7기 행정의 중심을 사람과 골목에 두고 공공성 강화와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는 맞춤형 긴급 복지 서비스로 지원하고 지역의 소소한 생활 문제들은 동네 골목 단위로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공무원이 직접 찾아간다는 개념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찻동. 지난 2015년 시작돼 2,788명의 사회복지 인력들이 곳곳에 복지 사각지대를 누비며 사람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선 7기 시대를 맞아 이보다 더 진화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찻동 2.0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튼튼한 공적 안전망에 촘촘한 주민관계망을 더해서 공공과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견인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망을 일궈 나가겠습니다. 찻동 2.0의 핵심은 기존의 사람 중심 행정에 주민과의 협치를 의미하는 골목이 보태졌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먼저 내년부터 주차와 쓰레기, 가로등 설치 문제 등 일상의 소소한 생활 의제들을 주민과 찻동이 함께 푸는 골목회의를 추진합니다.
또 주민에게 실질적 정책 예산의 결정 권한을 주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고 인사만으로도 동네가 편안해지는 안녕 캠페인도 펼칩니다. 갑작스런 위기에 고통받는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예산은 내년 100억 원에서 4년 동안 50억 원씩 늘려 모두 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거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SOS 센터도 4년 내에 서울 모든 지역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혼자 독거하고 계신 어르신이라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어르신창 이런 경우에 그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서울시는 앞으로 골목길을 누빌 시민 찻동이도 100만 명까지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찻동 2.0은 더 강하고 촘촘해진 사람과 골목 중심의 행정에 초점을 맞추며 각자 도생의 시대를 접고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이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발전이 정착된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김봉래 기자가 전합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발전 전략으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는 우리나라가 선진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는 균형 발전 전략을 택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는 독일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집중 탐구했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독일의 중소기업이 강하고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를 묻고 배울 점이 무엇인지에 논의를 집중했습니다. 히든 챔피언이라는 말이 사실은 독일 중소기업에서 나왔는데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글로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이 중견 기업들이 독일 중소기업에서 나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패널로 출연한 조병선 한국가족기업연구원 원장과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독일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꼽았습니다. 조병선 원장은 독일 중소기업들이 일찍이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 혁신에 매진했고 그러한 숙련된 인력을 키워내는 직업교육 제도와 마이스터 제도 그리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등이 요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일찍부터 국제화를 추진했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활동과 혁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정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과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스스로 키우도록 법제도로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생관계를 유도해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어떤 고유의 어떤 기술력, 다른 기업들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쟁 우위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협력적인 관계, 상생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대기업도 최종 제품의 어떤 품질이 보장될 수 없다. 김강식 교수는 이와 함께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우리가 독일보다 43%나 높다면서 우리가 독일보다 중소기업이 활동하기에 훨씬 경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우리가 불균형 발전 전략을 택한 불가피성은 있지만 이제는 독일처럼 튼튼한 중소기업이 있어야 우리 경제 전체가 발전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독일의 교훈을 되새기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남북이 각각 신청한 씨름을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이란 명칭으로 공동 등재한 제13차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가 지난 1일 폐막했습니다. 아프리카 모리셔스 수도 포트루이스에서 지난달 26일 개막한 무형유산위원회는 씨름을 비롯해 자메이카의 음악 4개 등을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북 안동 하회마을 관광객이 5년 연속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안동시 하회마을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국내외에서
100만 797명이 하회마을을 찾았습니다. 방송인 유병재 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공동생활시설인 나눔의 집에 1,000만 원을 기부한 데 대해 피해자 할머니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유병재 씨는 지난달 28일 나눔의 집 후원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했고 나눔의 집은 어제 후원금 통장을 정리하다가 후원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고려가 일군 찬란한 문화의 중심에는 선조들의 깊은 불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대장경은 물론 고려시대의 불상과 불화 등은 아직도 전 세계인들에게서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시대를 문화의 시대라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야말로 인류가 향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우리들의 정체성이며 그런 점에 있어서 불교는 종교를 넘어 우리가 가꿔 나가야 할 민족의 정신 문화일 겁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4일 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